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에 코스피가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해 6,1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하락한 1,470원대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죠. 네, 미국과 이란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코스피는 오늘 개장 2.91% 오른 6,141로 개장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장중 처음으로 6,100을 넘은 이후 다시 6,100선으로 올라간 건데 지금도 상승폭을 유지한 채 6,1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 가까이 오른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올라 115만 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67% 오른 1140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는 하락세죠? 네, 어제 1,481원의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0원 떨어진 1,471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는 협상 기대가 이어지면서 1,471원을 기록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치로 오늘도 거래를 시작했고 지금도 1,4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 유가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5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배럴당 9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연일 보이는데 현재는 98.16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과 환율 하락 등의 호재로 코스피는 6,000대 안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협상 재개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물가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광산품, 석탄,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6.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18.4%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도 석탄과 석유 제품,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등이 올라서 전월보다 16.3%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입 물량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컴퓨터와 전자광학기기 등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 올랐습니다. 지난달 원거리 항로의 해상 수출 운임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 운송 비용을 보면 지난달 중동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 운임은 521만 1,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42.7% 급등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서부행 운임도 561만 1,000원으로 24.3% 상승했고 유럽연합은 341만 4,000원으로 5.8% 올랐습니다. 해상 수입 운송비의 경우에는 미국 서부가 24.2%, 중동도 18.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 차질로 인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작하는 아스콘 업체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 업종의 공급망 위기까지 확산했는데요. 수입 원자재의 해상 운임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는 물레동에 나가 있죠? 네, 서울 물레동입니다. 네, 김기수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충북 청주 아스콘 생산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기환 기자, 이 물레동 철강거리면 합성수지 또는 플라스틱이 눈에 띄게 사용되는 곳은 아닌데 그것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철강과 비철금속 등 제품을 소품종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판매업체가 천여 곳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이곳에 있는 판매업체들을 여러 곳 만나봤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모두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조금씩 원가 상승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장 원자재를 들여올 길이 막혀서 공장을 멈춰 세워야만 했던 석유화학 업종만큼의 직접 타격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물류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돌아가면서 비싸진 해상 운임은 물론이고 유가 인상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육상 화물 운송 비용이 모두 치솟았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해외에서 이제 직수입하다 보니까 어차피 배를 타고 오려면 기름값 들고 유럽 일단 중동에서 여기 알루미늄 뭐 하는 게 그쪽에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파장이 커가지고 한 2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 산업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운송 비용을 보면 중동으로 가는 해상 운임은 한 달 전보다 43% 더 올랐습니다. 이어 미국 서부행은 24%, 유럽행은 6% 오르는 등 전반적인 해상 수출 운임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물류비 인상 여파가 확산하면서 대부분 원자재를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의 대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급망 통제와 또 직접 지원이 동시에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늘 0시부터 더 강력한 공급망 조정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조선소에서 선박에 강제를 자를 때 사용되는 에틸렌 등 7개의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 매석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량을 지난해 대비 80%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경에 포함된 예산도 본격 산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란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혔거나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모두 2,300여 개 기업에 800억 원이 수혈됩니다. 여기에 물류비 지원 바우처에 사용될 500억 원까지 모두 합쳐 1,3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기존에 석 달이나 걸리던 절차를 한 달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도 도입해서 기업들의 직접적인 숨통을 틔워줄 계획입니다. 이번엔 아스콘 생산업체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요? 네, 제가 있는 곳은 도로에 깔리는 아스콘 혼합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공장 기계 설비가 멈춰 있는 모습인데요. 평년 같으면 가장 활발하게 작업이 이뤄져야 할 시기지만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생산도 중단된 겁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등의 여파로 도로 곳곳이 갈라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아스콘 업계에선 겨울이 끝나고 장마가 오기 전인 지금이 도로 보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스콘의 원료가 되는 아스팔트유가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스팔트유의 가격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업계의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아스콘 업계에선 아스팔트유의 재고량을 평소 같으면 80에서 90%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공급 차질에 재고량이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생산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나 포장 작업이 중단된 곳도 있죠? 네, 저희 취재진이 인근 지역에 도로 포장 공사가 예정된 곳을 가봤는데요. 아스콘 수급 차질에 공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곳의 경우엔 포장에 쓰일 아스콘 물량은 확보해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스콘 업계에선 지자체와 협의해 긴급한 곳에 대한 보수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파임 등 파손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위주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파가 계속될 경우 아스콘 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도로 포장과 보수 작업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한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박기환, 김기수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